자, 이제 3교시 두 번째 과목입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론이죠. 자, 역시 다름없이 1번부터 첫 번째 문제부터. 자, 사회복지 행정가가 가져야 할 능력이 아닌 거. 뭐 쉬운 문제겠죠. 배타적 사고 벌써 틀렸죠. 조화롭고 융합적이고 그렇죠? 통합적 사고가 있어야 되겠죠. 포용돼야 되는. 자, 대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되고 조직이론 이해, 우선순위를 결정, 권한 위임과 권한을 실행한다.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가볍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사회복지행정의 실행 과정을 순서대로 하자 그랬어요. 순서대로. 자, 한번 볼까요? 과업평가, 촉진, 조직화, 기획, 완료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뭐예요? 리을, 기획해야죠. 기획하고 그 다음이 조직화를 하고 업무 분장이라든지 나눠놓고 그 다음이 뭡니까? 과업을 촉진한다. 그 다음에 요 과정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과업을 평가하고 그 다음 그거를 다시 피드백해서 환류가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 순서 그대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자, 다음. 자,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테일러가 개발한 과학적 관리로는 기업에게만 조직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니은을 부여하기 때문에 디귿의 의사결정, 리을을 지향하는 사회복지 조직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우선 자, 누구에게만 조직 목표를 설정해요? 자, 이거는 이 고전 이론이잖아요. 인간의 신체에 대한 능력을 극대화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죠. 요거는 조직 직원들은 상관없어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에게만 조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뭡니까? 책임이죠. 책임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 뭐뭐의 의사결정을 지향한다 그랬어요. 직원의 의사결정 참여를 따르는 사회복지 조직에게는 좀 한계가 있다. 정답 그대로 확인. 역시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대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가죠. 사회복지 조직 관리자가 상황이론을 활용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것을 모두 그런 것은 여러분 상황이론이 뭐죠? 효과적인 리더 또는 조직 관리자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상황이론이죠. 한번 보죠. 자, 계층적 승진 제도를 통해서 직원의 성취 욕구를 고려한다. 계층적 승진 제도는 주로 어디서 나온다? 이거 관료제에서 나온다. 관료제는 고전 이론이므로 상황 이론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는 거죠. 관련이 없다. 자, 그다음 자, 볼게요. 시간과 동작 분석을 활용하여 시간 표준과 동작 표준을 정한다. 이건 뭐죠? 이거는 과학적 관리론. 그렇죠? 과학적 관리론이고 그 다음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이건 뭐예요? 상황이잖아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변수 등을 고려한다. 맞는 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 가볍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가보죠. 자, 조직구조 유형 중에 태스크포스, TF 또는 뭐 태스크포스 팀 해서 TFT라고도 하죠.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자. 자, 팀 형식으로 운영한다. 제가 아까 태스크포스 팀 그랬죠. 맞는 거네요. 자,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에 전문가들을 배치한다. 자, 곽계 전문가, 여러 계층. 이건 지위와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직급이 있다, 뭐 과장이다, 부장이다 상관없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이면 팀에 배치될 수 있다. 맞는 거고. 자,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이건 유연한 조직이죠. 달성이 되면 해체되잖아요. TFT는. 자, 그러니까 전부 다 맞네요. 다 맞네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쭉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현대 조직운영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자, 리스트럭처링. 그러니까 재건축, 재구조 이거죠. 중복 사업을 통합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좀 중복돼 있거나 이거를 다시 재구조화시킨다, 재건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 맞는 거고요. 리엔지니어링 했네요. 업무 시간을 간소화시켜 서비스의 시간을 단축한다. 이것도 어떤 서비스의 이 작업적 측면입니다. 맞는 것이고요. 벤치마킹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특수 분야에서 우수한 대상을 찾아내서 뛰어난 부분을 따라한다, 모방한다는 거죠. 맞는 거고요. 아웃소싱 이건 뭐라 그래요? 외주 준다 그런다는 거죠. 개혁을 통해 외부 전문가에게 조직 기능을 일부 뭐한다? 의뢰한다. 다 맞아요.
자, 균형 성과표 했어요. 공정한 직원 채용을 위해서 만든 면접 평가표라 그랬는데 이건 채용을 위한 게 아니에요. 성과표라는 거죠. 업무와 관련되는 겁니다. 업무와 관련되는 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직 성과와 관련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경영 성과.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다음 문제. 자, 학습 조직 구축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자기 숙련. 뭡니까? 이거 명상 활동. 자기 스스로를 그렇죠. 단련시키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죠. 맞는 거고. 맞는 거라고 된다. 이건 숙련이 아니에요. 마스터. 그러니까 이 숙련은 지금 뭐 옳은 거 골라야 되는구나. 오늘. 이 자기 숙련은 역량 강화예요. 역량 강화가 되고 이 명상 활동이라는 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숙련은 일과 관련되는 거야. 자기 업무와 관련되는 그 결과 얻을 수 있는 접근 방법을 하게 되는 거지 내면적 활동이 아니에요. 명상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거 내면적 활동이거든요. 이건 해당 사항이 없다. 그다음 공유를 비전한다 그랬는데 공유 비전, 공유된, 그죠? 함께 나눈다라는 건데 이거는 개인적 비전이 아니죠. 이거는 조직적이죠. 또는 집단적. 자,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 사고 모형 했어요. 계층적 수직 구조를 이해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고 모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이 사고의 틀, 모델 사고 모형 요거는 이미지 성찰. 그러니까 사고 모형이니까 사실 요게 요로 들어가요. 사고 모형에 이미지 또는 마인드 성찰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틀렸고요. 팀학습. 최고 관리자의 감독과 통제를 통한 학습이 아니고 팀이니까 요거는 구성원 중심입니다. 구성원 중심 이렇게 가셔야 되겠네요. 나머지 다 틀렸고 시스템적인 사고 전체와 부분 간의 역동적 관계 전체 구조죠. 시스템 요거를 이해한다. 맞는 거 5번. 좀 생소한 문제인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려운 건 없어요. 자, 다음 갑니다. 자, 다음 설명은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의 명칭이 무엇이냐. 자, 이걸 물었어요. 한번 보죠. 자, 사회복지 사업 정보와 지원 대상자의 자격 정보, 수급 이력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건 그냥 그대로 팩트로 가셔야 되겠네요. 자, 대상자의 소득, 재산, 인적 자료, 수급 이력 정보 등을 연계하여 정확한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 및 효율적 복지 업무 처리를 위해서 한다. 자, 복지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정답 2번이네요. 요거 범정보적 차원. 그다음 시설 정보 시스템, 전자바우처, 그다음에 보건복지 정보. 요건 나머지 해당 사항 없겠습니다. 정답. 요거는 아까 제가 팩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요 내용은 그냥 바로 2번의 내용입니다. 그대로 연결해서 한 번 더 숙지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자, 스키드모어의 기획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요 기획의 전체적인 일반적 순서예요. 뭐 머리 싸매게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우선 볼까요? 쭉 볼까요? 대안 모색, 가용 자원 검토, 결과 예측, 대안 선택, 목표 설정, 실행 계획 수립이에요. 여기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목표를 설정해야죠. 그렇죠. 목표 설정. 그다음에 이 목표를 위한 뭡니까? 가용 자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자원이 뭐냐? 요게 두 번째고. 그다음에 요 자원을 활용해서 대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대안 가운데서 뭐랍니까? 이 대안의 결과. 어떤 대안은 어떻게 했고, 뭐 두 번째 대안은 어떻고, 세 번째 대안은 어떻다. 그러면 결과를 예측해 보고, 그다음에 최종 대안을 그 중에서 선택하는 거죠.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6번째.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정답 4번이에요. 이대로 순서대로 한번 체크 확인해 주세요. 자, 다음 갑니다. 예산 통제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강제 원칙, 개별화 원칙, 접근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자, 예외 원칙인데 요건 사실 기본적인 그냥 팩트의 암기사항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예산은요 정해지면은 그거 그대로 집행이 돼야 돼요. 강제성, 그다음에 개별적 예산 편성이 일어나죠. 개별. 그런데 접근성은 없어요. 여러분이 접근성은 사회복지에서 보통 얘기하는 접근성은 이용 가능성, 즉 클라이언트들이 서비스를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하고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이용할 수 있느냐의 이용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편하게. 이건 틀렸죠? 그다음에 효율성, 예외성 있습니다. 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문제.
자, 법인. 자, 요것도 1급에서 아주 간간히 묻는 문제들인데, 자, 한번 보죠. 자,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재무 회계 규칙상 사회복지관에서 예산 서류를 제출할 때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가. 요것도 한 몇 차례 나왔거든요, 문제가. 자, 예산의 총칙, 세입세출 명세서, 사업수입 명세서, 임직원 보수일람표,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의사록 또는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번이 없습니다. 사업수입 명세서가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요. 그 서류를 제가 이 답지에 실어놨어요. 총칙, 세입세출 명세, 추정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정 수지계산서가 있고, 그 다음에 임직원 보수 있고, 그 다음에 5번이 있습니다. 자, 요거 3번이 없습니다. 요것도 그냥 암기죠. 그대로 규정상에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옳지 않은 거. 자,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업무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의미한다. 틀린 거 없죠. 책임성. 자, 책임성 이행 측면에서 효율성을, 효율성을 배제하면 안 되죠. 효과성을 극대화한다. 아닙니다. 효율, 효과성 함께 고려해야 하지요. 이건 틀렸고요. 자, 지역사회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내 상호작용에서도 정당성 확보한다. 정부 및 자원 제공자, 사회복지 조직, 사회복지 전문직, 클라이언트 등에게 책임성을 입증한다. 클라이언트 집단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책임성의 내용이고요. 이번은 명백히 틀리죠. 자, 그다음 마케팅 기법이네요. 자, 다음 설명하는 마케팅의 방법은 무엇인가? 자, A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사회복지사에게 본인들의 자녀와 연령대가 비슷한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얘기했다. 이에 사회복지사들은 월 1회 아동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이들을 후원자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다. 자, 사회 마케팅, 공익 연계 마케팅, 다이렉트 마케팅, 데이터베이스, 고객관계 관리 마케팅인데,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얼핏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네요. 지금 보니까 요 문제상이요. 우선 사회 마케팅인데요. 하나씩 설명해 볼까요? 사회 마케팅은 전체적인 공익적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서명 운동을 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 마케팅인데, 지금 이거는 필요한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해당 사항 없고요. 그다음 공익연계 마케팅인데, 이 공익연계는 일반 기업들이 자기의 이윤 추구 활동을 하면서 공익적 목적을 같이 달성하는 겁니다. 이것도 해당 사항 없고요. 다이렉트 마케팅은 보통 DM이라고 하죠.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해서 보내주는 거, 요거고요. 데이터베이스는 고객 정보 바탕이에요. 고객 정보. 여기서는 고객 관계 관리 마케팅입니다. 여기서 뭐가 힌트가 될 수 있냐면, 여기 학부모들이 본인의 자녀와 연령대가 비슷한 아이들 냈어요. 이거는 얘네들이 타겟이 돼버려요. 고객이 됩니다. 서비스 제공에 대한. 얘네들에 의한 프로그램이 기획이 되고 얘네들을 위한, 그리고 여기 후원자가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고객의 관리 차원, 서비스 제공 차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요거는 5번이 됩니다. 자, 요거 조금 숙지하셔야 되는 문제겠네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음 설명하는 프로그램의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 서비스를 받은 클라이언트 수, 몇 명이 클라이언트를 받았느냐, 이거고. 그 다음 목표 달성을 위해서 투입된 자원, 시간과 자원이 뭐냐. 그 다음 프로그램의 담당자의 제반 활동, 어떤 활동을 했느냐. 이건 뭐죠? 투입적 요소잖아요. 전부. 서비스를 몇 명한테 받았고 얼마나 많이 활동을 했고 투입된 것이 양이 어떻게 되고 활동 뭐 했다. 자, 보세요. 노력, 영양, 효과, 효율, 질. 뭐겠습니까? 이게 노력이에요. 그렇죠? 이거 가볍게 정답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최근 사회복지조직의 환경 변화로 옳은 것을 고르자. 자, 사회복지 공급 주체가 어떻게 됐다? 다양화됐다. 이거 틀린 거 없죠? 다양화되고요. 그 다음 행정관리 능력 향상으로 거주시설. 이거 거주시설 대규모가 아니고요. 요거는 지역사회 중심의 탈시설화예요. 이렇게 가셔야 맞는 거예요. 그 다음 성과에 대한 강조와 마케팅. 그죠? 마케팅 활성화 맞고. 그 다음 기업의 경영관리 기법을 도입했다. 기업에 있어서의. 이것도 맞는 것이죠. 행정론에 보면 지금 모를까 행정론 보고 있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옳지 않네요.
자, 문제가 뭐 특별히 어려운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다음.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 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의 최저 기준에서 나와 있는데 역시 사회복지관 서비스 최저 기준도 규정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문제도 문제지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해설 같이. 자, 시설의 환경, 규모, 안전관리, 시설의 인력, 그다음에 시설 이용자의 인권 측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최저 기준에 있어서 규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나 그거 참고 한번 보세요. 이용자 인권 바로 나오고요. 시설의 환경이나 시설의 운영 들어가고요. 안전관리, 그다음에 지역사회 연계 들어가고 그다음에 서비스 과정, 결과 요거 들어가고요. 그 밖에 내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규모가 없다. 팩트 그대로 보시고요. 자, 요건 뭐 역시 뭐 여러 차례 보신 문제인데 동기부여에 관한 이론으로 맞는 거 고르셔야 되겠다. 맞는 거. 자, 알더퍼의 ERG 이론은 여러분 이 알더퍼 ERG 이론은 누구의 이론을 단순화시킨 거죠?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서를 3단계로 단순화시킨 것이죠. 자, ERG 이론은 고순위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저순위 욕구를 더욱 원하게 된다는 좌절퇴행 개념을 제시하게 된다. 사실 이게 이제 매슬로우의 이론을 기초로 해서 나온 거예요. 기초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내용의 강조점이 조금은 달라요. 매슬로우 같은 경우는 아래 욕구가 충족돼야 위에가 올라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알더퍼는 위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그렇죠. 거꾸로 내려가더라. 그래서 저순위 욕구를 얘를 더 원하게 된다. 요겁니다. 요거 틀린 서술 없어요. 참고로 E가 뭐죠? existence에서 존재 욕구고 R은 뭐예요? 관계 욕구고 암기하고 계시지요? G는 뭡니까? 성장의 욕구죠. 자, 나머지는 다 틀린 서술인데 확인 한번 해보죠. 맥그리거의 XY로는 조직에 대한 기대와 현실 간 차이가 동기 수준을 결정한다는 점 강조. 누가 봐도 틀렸죠? 맥그리거 X는 인간은 일하기를 싫어하는 존재다. Y는 인간은 일하기를 좋아하는 존재다. 이렇게 가는 거죠. 틀렸고. 허즈버그의 동기 위생 요인 이론은 불만 초래 요인을 동기 요인으로 규정하였다. 아니지요. 불만 초래 요인은 위생 요인입니다. 여러분 요거 암기를 하고 계시기를 제발 좀 바랍니다. 자, 그다음 맥클릴랜드는 성취 동기 이론은 조직 공정성을 성취 동기 고취를 위한 핵심 요소로 강조한다. 요거 틀렸어요. 성취 동기는 동기를 강조해요. 동기를 강조하고요. 공정성을 강조하는 공정성 이론입니다. 공정성 이론. 요건 틀렸고요. 성취 동기, 그렇죠. 성취 동기. 그다음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은 욕구가 존재, 관계, 성장. 이거네, 그죠? 이거 역시 누구 틀렸네요. 자, 정답 1번. 자, 그다음. 자,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있네요. 자, 변혁식. 자, 여러분 변혁적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에요? 거래적 리더십하고 비교하는 거죠. 거래적 리더십은 하위 관리자들, 하위 직원들에게 이 동기를 해서 열심히 일하려는 지시적 리더십이 되고, 이 변형 리더십은 조직의 최고 관리자들, 나중에 리더가 되고 조직의 책임자들이 될 사람에게 하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좀 정신적이고 고차원적인 리더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구성원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핵심적인 가치로 보고 있다. 구조직원들에게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이건 조직을 성장,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틀렸고요. 자, 구성원들의 상벌체계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 두 개는 전부 거래적 리더십. 자, 리더십의 특징이다. 구성원들 스스로 혁신, 이런 얘기 나와야죠. 할 수 있도록 비전, 이런 것도 나와야지.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을 강조한다. 맞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자, 그다음. 자, 인적 자원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직무 분석은 직무 명세 이후에 가능하다. 여러분 이거 간간히 보이는 건데요. 이거 틀렸죠? 직무 명세 이후에 직무 분석이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직무 분석을 하고 나서 직무 명세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직무 명세는 직무 분석 이후에 가능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아, 틀렸어요. 옳지 않고. 자, 두 번째. 직무 명세는 특정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능력 등을 먼저 미리 작성해 보는 거죠. 요건 맞네요, 서술. 자, 직무평가에서는 조직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구성원의 기여도를 강조한다. 맞네요. 그렇죠? 니은과 티근만 맞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자, 볼게요. 직무 분석 후에 직무 명세. 그러니까 직무 명세 이후가 아니라 직무 분석 후에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리더십 이론에 관한, 리더십도 나왔네? 자, 근데 요거 학자들에 따라서 나왔네요. 자, 맞는 거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맞는 거. 자,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 격자 모형은 자질 이론 중에 하나다? 아니죠. 자질 이론은 요거는 대표적으로 특성 이론이죠. 특성 이론에 해당이 되고요. 이 관리 격자론은요, 행동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행동 이론이라고 할까? 그렇죠. 행동 이론을 하죠. 행동 이론. 리더가 하는 행동이 비리더하고 다른 행동을 할 것이다 이거죠. 행동 이론이다. 이렇게 가야 되고요. 틀렸고. 자,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 격자 모형에서 가장 바람직한 행동 유형은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형 아니고 항상 나오지만 팀형이죠. 팀형. 자,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모형에서는 요거 나왔네. 구성원들의 성숙도. 자, 요 성숙도라고도 하고 준비도라고도 하죠. 준비도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맞는 서술 하나밖에 없네요. 자, 퀸의 경쟁가치 리더십 모형은 행동이론의 대표 모형이다. 아, 요것도 옳지 않습니다. 요것은 경쟁가치 리더십 모형은 그러니까 행동이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가치 모형이에요. 가치 모형 이론. 자, 요렇게 가셔야 돼요. 행동 이론이라 그러면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이 관리 격자론이라든지 오하이오 연구, 미시간 연구 같은 경우에요. 자, 이런 것들에 해당되죠. 자, 5번. 퀸의 경쟁 가치 리더십 모형에서는 조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리더십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아, 요거 보니까 경쟁 가치 모형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네요. 조직 환경 변화에 따라서 리더십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한다.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이 넓게 보면 퀸의 이 모형도 상황 이론의 일부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가치를 중시하는 거죠. 상황 이론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상황. 이 중에서도 사실 이 퀸은 경쟁 가치이기 때문에 뭐 문화라든지, 그죠? 뭐 집단의 문화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강조합니다. 물론 강조점이 조금 학자마다 다릅니다만. 자, 나머지는 옳지 않고 3번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참여적 리더십. 여러분, 이 참여적 리더십의 기본적인 내용이 뭡니까? 의사결정, 리더가 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구성원들을 참여시키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게 되고 그 가운데서 최종적 의사결정은 리더가 하는 방법이 참여 리더십이죠. 자, 틀린 거. 의사결정의 시간과 에너지가 요게 틀렸죠. 여러 명을 참여시키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복잡해져요. 절약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되죠. 없다. 근데 틀린 거 있으니까 정답은 일단 1번이고요. 하급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한다. 동기부여 수준이 높은 업무자로 구성된 조직에서 효과적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요거. 다음, 책임성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 여러 의견이니까 나눠지니까 누가 얼만큼 책임져야 된다라는 걸 엄격히 나누기가 힘들죠. 사회복지의 가치와 부합된다. 자발적인 참여. 그래서 정답 1번. 자, 다음. 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조기능 차원에서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할 수 있더라. 틀린 거 없죠. 운영주체에 따라서는 공공체계와 민간체계로 구분할 수도 있고 누가 운영하느냐. 전달체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에 장애 요인을 줄여야 한다. 제가 아까 접근성, 이용 가능성 그랬어요. 맞는 거고요. 다음, 사회복지 서비스급의 유형과 전달체계 특성은 관련이 없다.
서비스의 유형, 어떤 종류의 서비스냐에 따라서 전달책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틀렸고. 자, 서비스 제공기관을 의도적으로 중복해서 만드는 것이 전달 체계를 개선해 줄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거 얼핏 보면 틀린 것 같죠? 서비스 제공기관을 의도적으로 중복해서 만드는 것이 전달 체계를 개선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관을 하나만 놓으면 이 지리 행정적인 면에서 좀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기관에서 중복해서 해놓으면 접근성적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정답 4번. 자, 다음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도입 순서가 올바르게 제시된 거. 자, 이것도 말 그대로 연도 확인하는 거고 나올 때마다 뭐 한다? 외워놓는다. 희망복지지원단 그거 제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 희망복지지원단 2012년. 그죠? 그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 그랬어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냐 복지협의체냐가 달라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2003년입니다. 3년. 다음 읍년동 복지 허브화를 실시했다. 이게 가장 늦습니다. 2016년이 되죠. 연도 자 체크해 주시고 암기해 주십시오. 자, 그다음 갑니다. 페러슈라만 등. 네. 자, 여기 SERQUAL 서브퀄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서비스 퀄리티. 서비스의 질적 측면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느냐. 요거죠. 서비스 퀄리티 합친 말이죠. 구성 차원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이 서브퀄 같은 경우도 그냥 암기인데 이 총 서브퀄을 제시한 게 5가지를 제시하거든요. 여기 비비보면 신뢰, 확신, 요 세 번째 있네요. 그다음에 유형 있고요. 그다음에 공감성, 그다음에 대응성. 다 5개 제시된 건 다 맞는데 일단 맞게 설명한 것이 뭐냐예요. 우선 신뢰성, 이용자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이건 대응성이고, 그렇죠? 대응성. 유형성. 시설, 장비 및 서비스 제공자 용모 등의 적합성인데 요게 유형성, 요거 맞는 서술이에요. 정답은 2번이고. 확신성, 이용자에 대한 관심이나 상황에 대한 능력, 요건 공감성이네요. 공감성. 다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정중한 태도를 이용자에게 대하는 능력했습니다. 요 능력도 역시 대응성으로 가시는 게 맞죠. 다음,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했습니다. 이건 대응성으로 보기는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대응성이라는 얼마나 준비된 서비스를 제공했느냐 이런 측면으로 보셔야 되겠어요. 이건 비용 얘기는 여기서 연결시킬 만한 게 없습니다. 맞는 서술은 2번밖에 없습니다. 자, TQM 문제가 났어요. 총체적 품질 관리론이죠. 자, 설명으로 틀린 거, 옳지 않은 거. 이거 뭐 이전에도 여러분 많이 보셨는데 지속적인 품질 개선 이거 안 나올 수 없죠. 강조하는 1년의 과정이다. 이건 딱 설명하는 거고 자료와 사실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굉장히 중시한다. 그래서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다 개선시키자 이거죠. 맞는 거고요. 자, 품질, 좋은 품질이 무엇인가는 그렇지 직원이나 생산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가 고객이 결정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조직에 적합하다 그러잖아요. TQM. 왜? 사회복지조직의 고객은 클라이언트니까. 자, 집단의 노력보다는 개인의 노력이 품질 향상에 더 기여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이건 집단을 포함한 전체 조직의 노력이에요. 그래서 T가 뭐냐면 총체라고 불리지만 토탈이에요. 전사적, 전기업적 이런 얘기입니다. 틀렸고. 자, 조직 구성원에 대한 강한 훈련을 강조한다. 자, 나머지는 전부 맞는 소술들. 자, 이렇게 해서 행정론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